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충돌의 뒷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충돌에서 그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1차원 충돌과 2차원 충돌 그리고 이제 반발 계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충돌하면,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두 입자가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해서 서로에게 충격을 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충돌은 이제 그림에서처럼 물리적인 접촉 유무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 A처럼 두 물체가 직접 이렇게 충돌하는 충돌, 그런 충돌을 우리가 이제 직접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전하를 띤 대전된 입자들이 서로 충돌을 할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전하를 갖는 두 그 대전된 하전 입자가 충돌할 경우는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전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충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런 걸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접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간접 충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고, 이제 주로 직접 충돌에 대한 경우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충돌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에너지의 보존 유무에 의한 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 충돌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의 충돌을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비탄성 충돌에는 이제 크게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그림처럼 질량이 M1하고 M2인 두 물체가 각각 V1I, V2I로 서로 다가와서 충돌을 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붙는 한 덩어리가 되는 충돌을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비탄성 충돌은 다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충돌을 해서 충돌 후에 속도가 VF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충돌의 과정은 에너지는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도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외력이 특별히 작용하지 않으면 다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충돌은 운동량이 보존된다.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면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 두 개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M1 V1I 더하기 M2 V2I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F, 나중 한 덩어리가 된 후에 물체의 나중 속도를 VF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것은, 굵은 글씨로 쓴 것은 원래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표시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굵은 글씨로 처리를 해서 제가 이게 벡터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 속도, 한 덩어리가 된 후, 완전 비탄성 충돌한 후 나중 속도 VF는 M1 더하기 M2분의 M1 V1I 더하기 M2 V2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된 후 그 물체의 그 속도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처음 속도가 주어지면 나중 속도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운동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속도도 벡터량, 운동량도 벡터량.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구할 때는 항상 성분의 부호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더하기로 V1I 더하기 V2I 썼지만, V1과 V2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똑같이 5m/s로 온다고 하더라도 V1I를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같은 속력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V1의 경우는 플러스 5, 그 다음에 V2i의 경우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써야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지 예제로 이 경우는 뭐냐면 질량이 M1인 총알이 질량이 M2인 정지한 나무 도막에 이렇게 박혀서 나무 도막을 향해서 와가지고 탁 박혀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 후에 이 도막이 전체가 높이가 h만큼 올라갔을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총알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먼저 이제 충돌 M1이 M2에 충돌하는 과정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이 경우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 또 여전히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지만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M1V1I 더하기 M2V2I는 M1 더하기 M2 나중 속도 V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V1I는 당연히 총알의 처음 충돌 전의 속도가 될 테고 V2I는 이 도막의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될 텐데 도막은 정지해 있으니까 V2I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M1, M2가 총알이 박혀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충돌 직후의 속도를 VF라고 했으니까 VF는 바로 충돌 직후에 이 한 덩어리가 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충돌 후의 상황을 보면 충돌 후에는 도막이 H만큼 올라갔다고 했어요. 충돌 후에는 이 경우에는 충돌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M1 플러스 M2라고 하는 물체가 초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높이 H만큼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이 지금 처음 초기 상태가 2분의 1 M1 더하기 M2 VF의 제곱이 될 테고 그게 운동 에너지만 존재를 할 테고 요 초기 상태의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두면 처음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할 테고 나중에 그 M1 더하기 M2 시스템이 올라가가지고 H만큼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시스템이 정지하니까 이때는 다 초기의 운동 에너지가 나중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2분의 1 M1 더하기 M2 VF의 제곱은 M1 더하기 M2 GH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로부터 파이널 여기 나중 상태의 VF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중력과 속도와 높이 그리고 질량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주면 이게 질량은 서로 캔슬이 될 테고 질량과는 상관없이 초기의 물체의 충돌 직후 그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도는 루트 EGH가 됨을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면 초기의 총알의 초기 속도는 M1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V 파이널이 될 텐데 그 V 파이널이 루트 EGH가 되니까 내가 올라간 높이 한 덩어리가 된 물체가 올라간 높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질량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이 물체 총알의 충돌 직전에 이 물체의 총알의 속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탄성 충돌은 비탄성 충돌과는 달리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만 보존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까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그림과 같이 M1은 V1i의 초기 속도로 그리고 M2는 V2i의 초기 속도로 서로 다가와서 빵 충돌한 다음에 나중 상태에는 M1은 V1F로 M2는 V2F로 나가는 이러한 탄성 충돌 과정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충돌 후에 V1F, V2F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초기 두 물체의 속도를 알고 나중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운동량 충돌 전과 후에는
모든 충돌은 운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운동량 보존을 쓰면 M1 V1 I 더하기 M2 V2 I는 M1 V1 F 더하기 M2 V2 F가 됩니다. 이 경우도 제가 속도는 이게 벡터량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이 의미는 벡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경우에 운동량만 보존되는 게 아니고 충돌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도 보존됩니다.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2분의 1 M1 V1 I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I의 제곱은 2분의 1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합 2분의 1 M1 V1 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F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에서 M1은 M1끼리 그리고 M1은 좌변에 그리고 M2는 우변으로 보내주면 첫 번째 식은 M1 곱하기 V1I 빼기 V1F는 M2 곱하기 V2F 빼기 V2I가 됩니다. 그걸 제가 1-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우리가 M1은 좌변에 M2는 우변으로 해주면 2분의 1은 다 우리가 캔슬이 되니까 M1의 V1I 제곱 빼기 V1F의 제곱은 M2 V2F의 제곱 빼기 V2I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눠주면 2'식을 1'-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V1I 더하기 V1F는 V2F 더하기 V2I가 됨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V1하고 초기 상태 V1I하고 V2I를 좌변에 V1I 빼기 V2I는 마이너스 V1F 더하기 V2F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1F하고 V2F를 구하는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쳤는데 1번식하고 3번식을 연립해서 풀면 V1F하고 V2F식을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초기에 다가오는 두 물체의 속도, 초기 속도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V1I하고 V2I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1번식과 3번식을 연립해서 나중 상태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식만 적어주면 V1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V1F 첫 번째 물체의 나중 충돌 후 속도는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1I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2 곱하기 M2 V2I가 됨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V2 두 번째 물체의 충돌 후 속도 V2F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M1 더하기 M2분의 2M1 곱하기 V1I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빼기 M1의 V2I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M1하고 M2가 같은 경우 if M1하고 M2가 같다면 마치 당구공이 충돌하는 거죠. 당구공이 충돌하면 V1F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은 없어지고 두 번째 항은 2M분의 2M이니까 V1F는 그냥 V2I가 될 테고 V2F는 두 번째 식은 없어지고 이게 2M분의 2M이 되니까 이 경우도 V2F는 V1I가 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V1F가 첫 번째 M1의 나중 속도는 M2의 초기 속도하고 같고 M2의 나중 속도는 M1의 초기 속도하고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두 당구공이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탄성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서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M1의 초기 속도는 M2가 가져가고 M2의 초기 속도는 M1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2차원상에서 지금까지는 1차원상에서 충돌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2차원 평면상에서 충돌하는 경우를 우리가 비스듬한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정지에 있는 M2를 향해서
질량이 mr인 물체가 v와 i의 속도로 와서 빵 충돌을 해가지고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충돌 후에 그림에서 M2는 지금 이 충돌한 선상에서 이 점선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 파이의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mr는 충돌 후에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의 앵글로 v1f의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비스듬한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나중 속도 v1f하고 그다음에 v2f는 v1i와 나란한 방향이 아니죠. 서로 비스듬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v1f하고 v2f는 원래 충돌하는 순간에 이렇게 수평 방향의 성분과 그다음에 그거의 수직 방향의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1f의 수평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v1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테고, v1f의 그 수직 방향 성분은 v1f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v2f도 마찬가지로 v2f의 수평 방향 성분은 v2f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2f의 수직 방향 성분은 크기만 제가 나타내주면 v2f의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은 여기 그 수직 방향 v1f 사인 세타의 방향과 v2f 사인 파이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하거나 더해줄 때는 벡터적으로 더해주기 때문에 스칼라로 더해줄 때는 부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을 보면, 운동량은 항상 X방향 성분으로도 보존이 돼야 되고 Y방향 성분으로도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방향의 성분의 운동량 보존을 먼저 보면, 이쪽 방향 수평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하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M1 V1I가 있고 M2는 정지해 있으니까 초기에 운동량은 없을 테고, 나중 상태에서 X축 방향의 운동량은 M1 V1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M2 V2F의 코사인 파이, 두 성분이 서로 같은 방향이죠. 같이 세 개가 다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호가 다 동등하게 플러스 부호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축 방향의 성분은 충돌 전에는 Y 방향의 성분이 있으니까 운동량이 없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Y 방향의 운동량 성분은 없어서 0이 될 테고, 충돌 후에는 M1은 V1F 사인 세타의 속도로 위로 가고 있고 M2는 V2F 사인 파의 속도로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운동량은 스칼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게 되면 빼줘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두 번째 물체는 M2는 음의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둘 사이는 이렇게 빼기의 관계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기 때문에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은 2분의 1 M1 V1R의 제곱,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은 2분의 1 M1 V1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F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립해서 풀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뭐 세타를 구해라, 뭐 파이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2차원 비스듬한 평면상에서의 탄성 충돌의 경우는 운동량 보존, 각 성분마다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고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보존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 제가 풀이는 하지 않고 이 그림을 볼게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XY 평면에서 질량이 M 아닌 물체가 정지한 질량이 EM인
B라는 물체를 향해서 V지로의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충돌 후에는 A와 B가 그러니까 탄성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A는 X축에 대해서 세타의 앵글로 B는 질량이 2m인 B는 X축에 대해서 세타인 앵글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는 두 물체 A하고 B의 속력이 같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했네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충돌 후 이 B의 속력은 얼마일지, 그 다음에 요 충돌 후에 이 세타는 얼마가 될지, 그리고 충돌 후에는 지금 A는 안 그려 있는데 A는 어디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탄성 2차원 평면상에서 운동 에너지, 두 물체가 X 성분과 Y 성분의 운동량은 각각이 서로 보존돼야 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각자 해보시고 그 답을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 충돌 후에 A하고 B의 속력은 서로 같으면서 그 값은 루트 3분의 V0라고 는 답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세타의 값은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가 어디 있냐는 걸 알려면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충돌 후 A의 속도는 여기 마이너스 J, 제가 이게 햇이라고 썼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루트 3분의 V0의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A는 Y축을 따라서 아랫방향으로 루트 3분의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답이 맞는지 제가 너무 오래전에 한번 풀어봐가지고 이 정답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충돌의 마지막 이제 반발계수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반발계수는 충돌 전과 후에 상대 속도의 크기의 비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반발계수, 지금 그림은 첫 번째 빨간 V2의 속도로 빨간 공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V1의 속도로 지금 회색 공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충돌하려면 V1이 당연히 속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충돌을 빵 하고 난 다음에 두 물체의 속도가 빨간 공은 V2 프라임, 그 다음에 회색 공은 V1 프라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반발계수라고 하는 건 충돌 전에 서로 가까워지는 속도 분의 충돌 후에 서로 멀어지는 속도의 비를 우리가 반발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상대 속도의 비인데, 반발계수 값은 항상 양수 값을 택하기 때문에 이 속도의 크기는 항상 그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충돌 전 서로 가까워지는 속도는, 이 경우는 어떤 놈이 더 빠르다고 했죠? V1 쫓아가는 놈이 더 빨라야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분모는 V1 빼기 V2.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또 충돌을 안 하려면 충돌 후에는 도망가는 놈이 더 속도가 빨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충돌 후의 속도는 V2 빼기 V1, 상대 속도에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 되고, 그 비를 계산해주면 이 그 반발계선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돌인 경우에 완전 탄성 충돌은 반발계수가 서로 속도가 교환된다고 했죠. 충돌 후에 V1은 V2 프라임은 V1이 되고, 충돌 후에 V1 프라임은 V2가 된다는 것을 질량이 같은 경우 탄성 충돌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V2 프라임이 V1 질량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때
V1 프라임은 V2가 되니까 반발 계수가 1이 됨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인 경우는 반발 계수가 1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운동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도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비탄성 충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탄성 충돌인 경우는 충돌 후에는 에너지가 다 보존되지가 않고 에너지 손실이 대부분 생기고 그리고 반발 계수는 0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그 충돌이 탄성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운동량은 늘 보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는 완전 비탄성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돌 후에 두 물체가 딱 붙어서 가는 경우는 V2 프라임하고 V1 프라임이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인 경우에는 반발 계수가 0이 됨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발 계수의 예를 하나 들고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 반발 계수는 지금 물체가 높이가 h인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바닥에 한번 충돌을 하고 V의 속도로 충돌을 하고 다시 높이가 h 프라임인 대로 올라갔다가 또 충돌을 해서 계속 충돌을 하면서 조금씩 에너지가 손실이 되면서 충돌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충돌 직전과 직후에 공의 속도를 계산하시오. V하고 V'을 계산하시오.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테니까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높이가 h가 있을 때의 에너지 그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테고 물체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될 테니까 이 충돌하는 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 바닥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당연히 0으로 잡았죠. 그랬을 때 포텐셜 에너지하고 충돌 직전에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니까 충돌 직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충돌 과정에서는 보존이 안 되지만 충돌 직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물체의 속도가 V는 루트 2GH임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충돌 과정에서는 그 지금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 같지가 않고 충돌 직후에 물체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이 V2의 속도로 물체가 H'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H'만큼 올라갔으니까 충돌 직후에도 이 물체의 역학적 운동 에너지가 H'만큼 올라간 포텐셜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충돌 직후에도 역학적 에너지 여전히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충돌 후에 물체의 속도 V'은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2GH 프라임이 됩니다. 다만 V를 제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V'의 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의 부호를 달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충돌 과정에서의 반발 계수를 계산을 해주면 반발 계수는 충돌 전과 후에 상대 속도의 b V1-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V2는 뭔가요? V1은 V가 될 테고 V1 프라임은 V 프라임이 되는데 V2는 뭔가요? V2는 바로 이 지구가 되겠죠. 땅바닥에 끈 충돌 전과 후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충돌 전과 후에 땅바닥의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발 계수는 이 경우에 V1은 V, 그 다음에 V2하고 V2 프라임은 0, 그 다음에 V1 프라임은 바로 V 프라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반발 계수는 마이너스 V분의 V 프라임이 되고 V는 양수, V 프라임 음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반발 계수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이 경우에 높이의 비로 보면 얘는 루트 h분의 h 프라임이 될 겁니다. 이게 반발 계수를 높이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제 탕탕 튕겨가지고 높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멈출 때까지 이동한 총 거리를 계산하면 먼저 우리가 이제 h 프라임을 반발 계수 2로 나타내주면 h 프라임은 2 제곱 곱하기 h가 될 테고
이제 물체가 시작점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를 S라고 하면 이 단계별로 나타내주면 H'은 2제곱 H가 될 테고 H'이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의 높이를 H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 H의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될까요? H 더블 프라임은 2제곱 곱하기 H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간 높이를 H의 그 프라임이 3개짜리가 되면 H의 트리플 프라임은 뭐 2제곱 곱하기 H의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H'은 여기다 H'을 대입해주면 H'이 2제곱 H니까 H 더블 프라임은 2, 4승 H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높이를 멈출 때까지 높이를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높이들을 다 더해주면 총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H는 한 번만 편도로 간 거고 그 다음 나머지 H 프라임, H 더블 프라임, H 트리플 프라임 이런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왕복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H 프라임, H 더블 프라임, H 트리플 프라임은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2를 곱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멈출 때까지 물체가 멈출 때까지 다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는데 H 프라임은 2, 4승의 H 그 다음에 H의 더블 프라임을 2제곱의 H 더블 프라임은 2, 4승의 H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리플 프라임은 2, 6승의 H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줌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제 다 더해주면 S는 H가 되고 2제곱 H를 공통인수로 빼주면 H 더하기 2 곱하기 2제곱 H 곱하기 1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 4승 이런 식으로 따따따 가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다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1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놈은 그 총 이동 거리는 1 2제곱분의 1 더하기 2제곱의 h가 됨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강체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